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수능 날이었죠. 그래서 개장 시간 자체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반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다소 피곤했던 느낌이 좀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마감 이후에 잠깐 사우나에 가서 좀 쉰다라는 게 한숨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또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뭐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서 나름 약간의 포모적인 느낌은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포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2차 전지 섹터는 반등할 만하면 악재가 나오고 반등할 만하면 악재가 나오면서 이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상승할 때는 이제 상승대로 하락할 때는 전부 다 선물로 매매를 하고 있어서 이쪽은 잘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양극재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쉽지 않은 난항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기사라든지 내용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 반등을 할 때도 똑같은 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 말 그대로 지주 회사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이 빠져나갔고 에코프로 HN이 나왔으며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중복 상장, 중복 밸류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의 30%만이 이제 에코프로의 이 지주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을 보면 에코프로 CNC,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남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 회사들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리튬 사업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에코프로의 지수사적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본다면은 계속 에코프로 BM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좀 있는데요. 일단 좌우지간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지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시가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건 대어는 대어죠. 시가총액이 비교적 큰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거래 대금이 또 에코프로에 몰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한 돈맥 경화가 일부 시장에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정신없이 올랐던 신규 상장주들 최근 이러한 대려가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려버리면 오히려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을 일제히 급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능을 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1년 동안 수험생 자녀들 보살피시고 맘 졸여가면서 오늘 기다렸을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어나가는 법, 그 다음에 장중 주도주 흐름, 종가 매수,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종목 매수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온 디바이스 AI LPDDR5 로우 파워 DDR5라고도 하죠. 일단 최근에 시장에 화두가 HBM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이 가우스를 출시하면서 가우스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런 키워드를 일단은 세상에 던져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최근에 몇 번 이런 키워드를 접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의 악재만 특히 가득합니다. 최근 에코프로 BM 쪽에 에코프로 그룹 쪽에 굉장히 좀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악재가 뭐 리튬 가격도 오늘도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 부분도 악재일 것이고 삼성 SDI가 어제 SMT 그러니까 자사 양극재 기업에 4천억의 시설 투자를 했고요. SK온이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에 합작 출자 뭐 그런 거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셀 기업의 소재 내재화 움직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로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긴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죠. 특히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내일 상장 이후에 종목군들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겁니다.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쏠림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도 고민이 많은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나스닥은 저항에 부딪힐 건데 어찌됐든 뭐 한 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할지언정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 잠깐은 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를 본다고 하면 이게 오버슈팅까지는 주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피날레가 가장 인간의 욕망을 탐욕을 자극할 정도로 당겨버리고 나서 시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아직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주도 섹터라면 그런 폭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아직 그런 정도의 폭등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뚜렷하게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는 오히려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그런 부분에 서 영향을 받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아래로 내려와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율적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대형주단의 종목군들의 수급은 매우 좋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1조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어제 오늘 시장에 들어왔던 코스피 대부분의 수급은 삼성전자에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어제 전체 수급의 50% 그리고 오늘은 전체 수급의 90%를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 코스피 수급은 삼성전자가 다 케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기차 정도에서의 수급이 있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말 그대로 지수가 완전히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변동성은 거의 없었고요. 장 초반에 올라갔던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은 하루 종일 뭐 좀 더 밀리거나 뭐 보합 근처거나 그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뭐 특별하게 이제 그런 시장을 확 끌어당기고 리드하는 종목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오늘 꽤 괜찮았고 뭐 리노공업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마이크로 컨솔텍도 어찌 보면은 반도체 소킷 이 소재 부품단의 종목인데 마이크로 컨설텍이 상한가 가다 보니까 그리고 TSE, TFE, ISC 전부 다 소켓 기업들이 엄청 강한 시세를 보이다 보니 가장 무거운 리노 공업까지 그리고 동반해서 TSE까지 전부 다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 초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업종 내 순환매가 오늘 뜨겁게 좀 일어난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갭상승 이후 변동성 없는 상태에서 2차 전지만 박살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일도 높은 등락률 속 반도체 및 몇몇 업종, 몇몇 종목이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로봇주 흐름만 좋은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최근 발표된 모든 경제 지표가 금융시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라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나스닥 100 신고가가 뚫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산에 임시 통과되었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칩도 공개가 완료되었고 오픈 AI의 GPT 플러스도 공개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 영역을 3% 남겨놓은 것은 매우 부담이 되고 이 구간 근처에서는 쉽게 수익이 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베어 트랩 구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사실 미국에 비하면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없을 정도로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기준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로 인한 지수 왜곡 현상이 있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야 그냥 박스피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지수적으로 여전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에코 형제 때문에 글러 보인다 생각이 많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HBM을 필두로 올라온 수많은 종목이 신고가 혹은 그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번 미국 증시 또한 11월 장비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국내와 미국이 커플링이 되는 유일한 섹터다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은 모르겠고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만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 하락의 트리거는 생길 것인데 그 하락의 그 하락 자체가 뭐 2차전지처럼 업황이 깨져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면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조정으로 봐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조정이 나온다면야 뭐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왜 엔비디아가 빠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질 거고 동반해서 다 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내림 예상은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요. 대신 반도체에서는 워낙 많은 영역과 순환매가 섹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나 최근에 좀 올라오는 EUV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법 올라오고 있고요. 팹리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이 이슈가 아마 팹리스 종목군들을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 혹은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돼서 뭐 차세대 뭐 3나노, 그러니까 EUV 3단 공정을 쓰게 되면 이제 5나노에서 3나노로 내려가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런 팹리스에게도 우호적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등이 있겠죠. 또 ARM 아크텍처가 조만간 진행을 하는데 ARM의 그런 아크텍처에 참가하는 기업들 등등이 ARM 훈풍에 움직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생뚱맞게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요새 참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목별로 헷갈리는 게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놓고 종목군들을 좀 쭉 펴놓고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선단공정 투자 이거는 뭐 확정적인 것 같고 EUV죠. EUV 쪽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팹리클의 확대 그리고 블랭크 마스터 확대 그러면 거기에 노광 장비를 돌리게 됐을 때 강광에 많이 투여된다라는 관점을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SNS텍, FST,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오늘도 뭐 리노공업이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오늘 거래대금 좀 많이 터졌는데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Q가 증가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긴 것이다. 잘 된다면 휴대폰에서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삼성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좋은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S24, 25에서 AI가 이제 장착된 휴대폰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AI가 들어가면 연상과 이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이 메모리가 필요가 되겠죠. 하나가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전 세계 휴대폰이 이 메모리 용량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이 내용 자체가. 자, 2차 전지. 오늘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삼성 SDI가 자회사 SMT에 시설 투자를 한다. 양극재 내자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양극재 기업에 시설 투자하면 뭐가 있습니까? 양극재 생산 캐파 확장인데 오늘 보자마자 바로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 어찌 될지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인데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종목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럴 때는 뭐 핵심은 그래요.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려면 뭐든 어찌 됐든 신규 상장주는 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깡으로 시가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어찌됐든 전구체 기업이 최초 상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업계 1위가 상장하죠. 뭐 전 세계 1위는 아니지만 국내 업계 1위가 상장하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시가부터 완전히 박살 나버릴 수도 있고 시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뭐 10시 전에라든지 이렇게 바닥 잡고 올리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이목은 끌 것이고 그로 인한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까지 참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다 보니까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 보면 뭐 캡스톤 파트너스 3,300억, SY, 스틸텍 2,500억, 그 다음에 뭐 에이진랜드 1,800억. 거의 대부분 신규 상장 종목군들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큐로셀까지 보면 지금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대부분의 종목 중에 이 상당수의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뭐 단기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내일 대여가 올라오면서 이런 그동안 급등했던 신규 상장주들 일제히 급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주의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에이텔랜드라든지 몇 개 종목은 대응은 좀 했었는데요.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로봇 관련 정책은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발표가 끝냈고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재료 소멸로 보는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연기금이 대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가지고 넘어갔다가 일단 시가에 매도하고 눌림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눌림으로 못 들어갔네요. 뭐 시가부터 시작해서 쏴버리고 시가 구간까지 밀렸다가 바닥 잡고 오후에 올라왔는데 오후에 좀 잡긴 잡았는데 그냥 시간에 뭐 약간 밀렸을 때 한호가 밀렸을 때 그냥 뭐 두 계좌로 잡았는데 한 계좌는 본전에 나오고 하나는 약수익에 그냥 나오면서 이 매매는 마무리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기 위한 이 종목의 필수 조건은 수급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수급으로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 지켜봐야 되고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주는지 지금 들어온 수급이 많기 때문에 그 들어온 수급이 안 빠져나가는 선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뭐 음봉이 나온다면야 한번 해볼 만은 하겠다.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로봇 쪽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시장이 반도체 순환과 특징 종목의 일부 수급이 있고 거의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완전 단기 테마 끌고 가는데 이거 내일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보니까 이제 몇 개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데요. 뭐 엠젠 솔루션, 툴젠 이런 쪽은 영국에 있는 그 회사가 미 버텍스 뭐 스위스 크리스퍼 뭐 테라피틱스 개발해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최초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종목분들이 시간에서 상을 간 거고요. 갑작스럽게 좀 움직였고 오늘 또 시장에 이제 한동훈 관련한 정치 테마주 좀 많이 움직였죠. 최근에 이준석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좀 움직이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과거와 같지 않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드네요. 어제 최시스는 매매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약간 움츠러서 좀 매매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지수 보죠. 일단 해외 증시 보면 이게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이거를 오늘 밤에 뚫고 올라갈 건지, 여기서 음봉 나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내려와서 5일선과 이격을 줄일 것인지 일단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일단 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떴어요. 갭이 사케다 오법, 저는 사케다 오법을 참 좋아하는데요. 갭이 하락할 때도 갭이 하나, 둘, 세 개 떨어지면은 바닥을 잡는 구간에 근접하고, 상승도 갭이 세 개 이상이면 이제 고점 징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뭐 이거 갭 아니라고 치고 갭, 이거는 급진 갭이라고 해가지고 돌파 갭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갭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고점까지 3% 남았네요. 딱 고점까지 딱 3%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늘 지수를 보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그래도 뭐 위아래에 뭐 0.7% 정도의 폭은 있었는데, 그래도 단봉 형태에서 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했고 어제도 강한 상태에서 지수를 버텨주는데,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온다면 이런 구간 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이런 구간에서 막히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 가는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지수 보고 매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수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아예 손을 못 대버리기 때문에 지수로 봐버리면 매매가 안 되네요. 제가 보니까 꼬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로 보기에는 참 애매한 게 코스닥 종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코스닥은 IT 하드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지수보다 일단 좀 세죠. 종목군들이 반도체 이렇게 보면, 반도체 지수로 보면 어찌됐든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보다 센 업종이 지금 반도체다. 이쪽의 종목군들이 월등히 세다. IT뿐만 아니고 코스닥 반도체 종목군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화학은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하고 갈 수가 없는 거고, IT는 다른 쪽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 지수를 여기까지 올리려면 당연히 에코프로가 해야 되는데, 내일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쪽 2차 전지는 아직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딱 걸어놓고 틱틱이 정도 선물 매도를 좀 아침에 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정확히 이제 73,100원, 73,000원에 좀 들어가서 좀 팔고 틱틱이만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을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쉽지는 않을 건데 또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버티죠. 일단 대어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거인이 버티니까 반도체 섹터가 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LG 엔솔이 못 가고, 에? 삼성 SDI가 신적 가고, SK 이노베이션이 좀 밑에 있고, 에코프로 BM이 반등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쉽게 가기는 어렵죠. 일단 뭐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내에서는 전해액 관련된 기업은 그나마 저는 해자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저는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제 기존의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한미 반도체 굉장히 강하네요.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배터리 아저씨한테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던데, 한미반도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 뭐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지켜보는 정도에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너무 높게 들어가는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수적이고, 안 하자니 종목군들이 없고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안하전이 없고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도 참아볼 계획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강하게 갭을 좀 들었는데 오늘도 제법 거래대금 많이 터집니다. 어제 3천억 거래대금 터지고 오늘 1,500억 터졌는데요. 쉽게 안 죽고 이런 구간들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강하게 깨진 자리를 올라왔고 강하게 돌파를 해서 눌려주는 자리가 3만원이죠. 3만원하고 29,700원, 29,300원 이런 라인에서는 어찌됐든 아래꼬리는 잡을 수 있다. 깨져 나왔던 60일 이평선을 갭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5일선이 올라가는 5일선 첫 자리 정도는 어찌됐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눌림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하고 봐봐도 될 것 같고, ISC도 굉장히 종목이 단단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강강액 관련해서, 아니 EUV 관련해서 SNS텍도, 그리고 FST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제법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살짝 좀 없는 종목이긴 한데 이 박스권 형태를 돌파를 해놔서 이 박스권 형태에서 눌림목 정도 구간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리노공업은 종목 중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엄청 터쳐놨기 때문에 내일장 일단은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호가도 그렇고 호가가 막 텅텅 비어있고 하는 종목이라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워서 매매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오랜만에 최대 거래량이 또 터져줬으니, 어찌됐든 거래량이 터져줬으니 지켜는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올라왔다 또 저항 맞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로봇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종목을 좀 들고 와서 저는 이 시간에보다 많이 떴더라고요. 어제 시간에 1.7%였는데 뭐 3.4가 떠가지고 이게 이제 시가 돌파 갭이었는데 박스권 돌파 갭이 발생해서 시가에 잡는 게 맞았는데 시가 눌림으로 좀 보려다가 이런 자리를 못 잡고 여기서는 못 잡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었는데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시가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구간에서 뭐 살짝 잡았어요. 많이 잡아지진 않고 살짝 잡아놓고 여기서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조금 종배 차원에서 좀 봤다가 시간에 약하길래 그냥 시간에서 보합권에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종목은 보합 뭐 100원 싸게 팔았죠. 100원 싸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내일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찌됐든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린 주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이 지속된다면야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쩔 때는 뭐 장대 음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이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펀더멘탈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수급의 논리로만 지켜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스맥도 참 괜찮은 종목인데요. 스맥도 원하는 구간까지 좀 안 밀렸네요. 그래서 스맥은 내일 또 밀리게 된다면은 좀 지켜볼 생각이고, T 로보틱스도 장대에 양복을 좀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분들도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에서 좀 세다라는 종목분들 위주로만 종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그렇고 관심으로 빼서 T 로보틱스, 스맥,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진엑스텍도 지난번에 강하게 상한가를 좀 갔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도치 캔들로 좀 버티는 모습은 좀 있네요. 버티는 모습은 있는데 이걸 강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수급은 아직 안 보여서 좀 버티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기아차 일단 기아가 뭐 미국의 CPI 꺾이자마자 뭐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좀 세죠. 실적이 괜찮고 뭐 얘도 차트가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니어서 굉장히 올라오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우량주들 그동안 실적이 좋아도 무시당했던 종목군들이 제법 올라오네 정도 생각이 들고, 일단 어찌되었든 얘도 이런 구간에 가면 항상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돌입한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보면 오늘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 이평선, 뭐 언저리 뚫은 것처럼 하지만 맞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구간들 보면 이런 지지와 저항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어제 솔트룩스를 사실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시가에 그냥 대충 팔아버리고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근히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강함이 좀 있어서 좀 보긴 하는데요. 뭐 오늘도 시간에 살짝 올려놓은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약간 5일선을 타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갭 두고 밀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관점에서도 뭔가 좀 유리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뭐 종배 개념에서 매매했던 종목하고 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한두 개 매매한 게 거의 전부였던 것 같네요. 거의 전부였던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이 자율주행에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를 만든 건 아니었고 미국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테슬라 FSD 발언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었는데 어제 좀 급등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퓨런티어 시가부터 강했고 현대 오토웨브도 시가부터 바로,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네. 이것도 아일랜드 갭 나오면서 이런 깨졌던 시가 돌파하는 돌파 갭 나오면서 시가부터 좀 세게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보다가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이거 좀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산 거는 좀 분할 매도 일부 하고 여기서 한 3% 정도, 여기서 상따로 들어가서 한 이것도 3% 정도, 3.5%뭐 이렇게 했는데 이 폭이 한 7%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 매도하고 상 풀릴 때 뭐 여기서 나머지 매도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아무튼 이 폭이 굉장히 좀 크게 오전에 엄청 빨리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뭐 이런 흐름도 다 괜찮은데 역배열에서 올라가서 상가 가기가 좀 버거워 보인다. 뭐 그 정도 보여집니다. 연말이 되면 자율주행 이슈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신규 상장주 중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오토웨브는 좀 굵직하죠. 다시 밀리겠죠. 밀리면 이 아래 구간에서 본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막 신규 상장주 막 상한가 가고 이쪽이 좀 날렵하게 좀 움직이는데요. 그러다가 또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또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